안녕하십니까. 소천초등학교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요령 및 사례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른이거나 외부 사람이더라도 학생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학교폭력이 됩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유형인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18년 1차와 2019년 1차가 있는데 특히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가해 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입니다.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입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등입니다.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벌칙입니다.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구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사실 확인이었지만 이후에는 사실 확인에다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심의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구성은 전에는 교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후에는 교원과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2. 신설된 내용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관련법 제13조의 2입니다. 일단 종결되면 번복하여 심의의 개최 불가입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4.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원위에서 추천합니다.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전문가, 학부모 3분의 1 이상, 교육 전문 직원, 교원 등입니다. 3.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존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그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될 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하더라도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싶다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겠지요. 올바른 학교폭력 대처 방안입니다. 학생 대상 사안 조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학생 면담과 조사 시 수업 시간은 피해야 됩니다. 이는 수업권 침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업 시간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미리 구도 보고를 하고 사후 결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조사 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 보고 의무입니다. 앞에 살펴봤는데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1항과 제4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고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자 관련 자료 등 누설 금지입니다. 비밀의 범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이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되면 분쟁 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항인 경우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입니다. 1.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는 경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 쌍방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속상하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땡땡이가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안심 멘트 중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학교폭력 예방법령상 징계 용어가 아닌 선호조치, 보호조치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은폐 축소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4.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학교폭력 초기 조사 요령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을 물어보고 반장, 회장 등의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순서입니다. 1단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면 2단계 관련 학생을 안전조치하고 3단계 보호자에게 빠르게 알립니다. 4단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피가해 학생을 상담합니다.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입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은 우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 안전 확보를 합니다. 심호흡 유도, 안정을 취하는 말 등 심리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해 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목격 학생 및 주변 학생에게는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는 빨리 연락하여 정확한 사안 내용과 학교 대처 사항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상담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다음처럼 4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감정의 이해 단계로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리고 3단계는 설명 단계입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4단계는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 단계입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나요? 이어서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도 다음처럼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감정의 이해 단계입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걱정이 되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2단계 현재 땡땡이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땡땡하고 심리적으로는 땡땡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로 상대 학생의 피해 정도를 알려줍니다. 3단계로서는 설명 단계로 추후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도에 관한 좋은 단계로서 읽어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니다. 잠시 멈추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시나리오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그 학부모에게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와 관련된 것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원 유의사항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반발 민원입니다. 1. 성폭력 사안 인지 후 사법기관 미신고. 성폭력 관련 사안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12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피해 학생에 대한 공개 소환과 조사. 공개적으로 하면 민원 소지가 있겠죠. 3.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법적으로 명시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위원회는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봉화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 안 될 경우에 말입니다. 4.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담임교사가 미보고 후 묵인. 아시면 반드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뭐뭐일 것 같다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5.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미고시, 부모님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간 갈등 유발 요인입니다.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미분리 상담조사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 다시 억눌러졌던 감정이 나오면서 2차, 3차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 학생이 확정된 게 아니고 가해 관련 학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가 했지, 잘못했지, 사과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학교교원의 학교폭력 법령에 대한 미숙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무시. 열어달라고 하시면 반드시 열어드려야 됩니다. 타 학생의 진술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학교장에게 보고 없이 담임교사 단독 처리. 학교장에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편파적인 태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방안입니다. 학교폭력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성급한 응대 지향하시고요. 민원인의 항의에 따른 감정적 대응을 지향하십시오. 학부모 난동 시에는 지금부터 동영상 또는 녹음 촬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기법 연수 필요하고요. 학교폭력 전문성 신장 노력 및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셔야 되고 학부모 민원 응대 경험을 서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례 중심 해결 방안입니다. 상담 중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상담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사안 처리는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익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고,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례를 통한 리뷰입니다. 1번, 2번, 3번, 뒤에 4번까지 있는데 우선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하셨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이 아닌 일반인, 교사, 부모에게서 발생되는 가정폭력 등의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것들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학교폭력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이라도 학교폭력입니다. 학생이 대상이면. 2번, 수업 후에 반장과 한 학생이 담임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 수업 시간에 PPT가 보이지 않아서 불 꺼달라고 하니까 사회 선생님이 여자들이 남자한테 불 꺼달라고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학생 대상입니다. 담임선생님, 교원이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교육한 것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고, 교원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복장이 불량한 학생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하다가 이 땡 새끼야 제대로 옷 갖춰 입어 라고 말을 했는데 학교폭력인지, 듣고 있는 학생이 자기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중에 경기에 진 남학생이 흥분하여 주먹을 학생들에게 휘둘러서 교사가 막으려고 하다가 해당 학생에게 배를 수차례 가격당했음.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 배를 동일하게 가격하고 머리채를 끌고 운동장을 나갔음. 해당 교사는 이 교권 침해 사안 내용을 온라인 학급 게시판에 올려 교사로서 가만히 안 두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학부모와 지도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는데 올바른지, 학교폭력 사안인지 교권 침해 사안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모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교권 침해 사안은 교권 침해 사안대로 접수해서 가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대로 접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끝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